있죠. 근데 저 질문 있었는데 어떤 거? 이거 이거 어떤 이게 얘네가 처음에 이게 감소해서 5분의 4D까지 가면 그 다음엔 여기서 마이너스 5분의 3D까지 간다 그러더라고요. 계속 5분의 1D씩 한 번 5분의 1D 빠졌으면 그 다음엔 5분의 1D 빠지고 또 5분의 1D 빠져서 5분의 2D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왜 이러는 거예요? 학교에서 알아보라고 했는데 운동 반대 방향 일정한 마찰력을 받는다. 근데 이게 여기서 맞고 여기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운동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 어차피 역제에너지 변화량이 뭐야? 마찰력이 한 일이 된 거잖아, 그렇지? 여기서 여기까지 5분의 4D까지 가면 5분의 9D F 곱하기 5분의 9D가 역제에너지 변화량인 거지, 그렇지? 그 다음에 돌아올 때는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림에서 결국에 어쨌든 정지하는 거야. 처음에 얘가 요렇게 되는 상황이라서 여기까지 가잖아. 근데 이거를 여기서 그 운동 방향 반대로 그냥 이렇게 작용하게 되는 거지. 근데 애매한데. 아니지. 운동 방향 똑같으니까 조금 애매한데. 됐어. 운동 방향 계속 이렇게 되니까 요만큼 빠지는 건데. 처음 출발한 위치가 D라고 해서 여기는 이제 결국에는 마이너스 FD가 되고 FD만큼 빠지는 거지. 그래서 5분의 4D가 됐어. 그럼 얘가 이렇게 줄어들, 그러니까 5분의 4D로 줄어들잖아. 그럼 얘는 똑같이 F만큼 빠지면 그만큼 빠져서 뭐 하는 거냐면 요 넓이가 0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에서 이걸 빼줘야 돼서 결국 요만큼 내려오게 되고 끝까지 못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F 곱하기 5분의 9D만큼 갔지. 그래서 얘는 5분의 4D로 갔으면 그러니까 이 닮음으로 가야 될 것 같거든. 그래서 F만큼 이제 F에 해당하는 만큼 내리면 결국에는 이거 밑부분 넓이가 0이 되게끔. 뭔지 알지? 그러니까 닮음으로 해결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얘가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5분의 7D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5분의 5D 그다음 이런 식으로 근데 닮음 때문에 그렇게 쟤는 사이즈로 봐야 되겠다. 그런 느낌? 뭔지 알겠지? 알짜임 눈머리 그래 배워가지고 되셨나요? 고민 중? 아닌 것 같은데? 누나네 되셨나요? 달라질 거 없을 것 같아? 달라질 거 없나요? 요정만 할까 그러면? 이거 해볼까요? 자 그래서 시간은 한 20분 좀 넘게 걸렸지? 25분이었네. 자 그래서 이제 답을 한번 맞춰보자고. 답 맞춰보고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볼 것들 합시다. 그래서 맨 처음 문제 1번 문제는 5번으로 써있는 1번 문제는 1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4번으로 써있는 문제는 2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 문제는 연력학 2번은 5번이고요. 그 다음에 4번에 1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상대성의 1번은 1번, 상대성의 2번은 5번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같이 풀어볼 것들 얘기 좀 해주세요. 뭐가 있을까? 맨 앞에 있는 5번 요거 맞겠죠? 요거일 것 같아. 그 다음에 맨 앞에 4번 역학 역시 결국 역학은 역학인가? 뒤에 상대성이랑 연력학은? 이거 디귿 좀 헷갈렸어요. 어떤 것의 디귿? 세 번째 문제요. 요것의 디귿? 요것의 디귿? 오케이 요건 볼만하지. 그래서 요것도 일단 전반적으로 한번 얘기해볼 거고 그 다음에 뭐 아래에 있는 4번은 요건 사실 뭐 얘기 많이 해줬죠. 그러니까 킬러는 킬러인데 규격화된 문제긴 하고 저 이거 답지 좀 답지 줄 거예요. 해설이 이거 먼저 줄까? 해설이 있어. 그래 이거 먼저 주자. 그리고 다른 거 뒤에 상대성은 마지막 페이지 어떤 거? 마지막 문제. 요거를 보면 되는 거구나. 요건 볼만하다. 위에 있는 1번 요건 괜찮나요? 괜찮은 걸로 하자. 별말 없으면. 그래서 이제 맨 앞에 있는 5번 문제를 여기 먼저 일단 볼게요. 그래서 나는 여기서 좀 얘기해주고 싶은 게 그러니까 문제가 좀 짜증나는 상황인 게 처음에 왼쪽 마이너스 2F였다가 이제 왼쪽 마이너스 F로 바뀐 거야. 근데 운동 방향은 P에서 Q로 가는 거니까 역적 에너지를 줄이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냥 일단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것 같기는 해. 역적 에너지 전환 총합이 얼마야? 0인가? 0 아니죠. 얘는 마이너스 FD 이렇게 하면 되겠다. 왜냐면 이제 외부 힘이 마이너스 F 얘를 지금 EF를 F로 바꿔가지고 마이너스 F로 D만큼 움직였기 때문에 역학적인 총변화가 마이너스 FD가 되고 이제 B 같은 경우는 너무 개꿀이지. 그래서 마이너스 뭐 MGD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근데 8분의 3배 뭐 이거까지는 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는 돼야 돼. 그리고 여기까지 B가 M이고 A가 3M이니까 이거까지 돼야 돼 사실. 플러스 8분의 9MGD까지 이거는 돼야 되고 그래서 운동에너 총변화이 플러스 2분의 3MGD까지는 돼야 돼. 이거는 안 되면 좀 혼나야 된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갈 때 처음에 이제 정지 준 거는 알짜임 0 쓰라는 거니까 얘가 중력에 의한 힘을 얼마라고 볼 수 있을까? 오른쪽으로 플러스 2F 빼기 MG라고 하면 그러면 왼쪽 마이너스 2F 그 다음에 플러스 2F 빼기 MG 플러스 MG 하면 토탈 알짜임 0 되는 상황 돼가지고 얘는 중력에 의한 경사면에서 중력에 의한 힘이 F 빼기 MG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활용하는 나는 테크닉을 좀 얘기해줄게. 자 경사면이 있잖아. 그럼 얘가 D만큼 움직였잖아. 높이 얼만큼 움직인지 어떻게 알아? 를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뭐 이제 우리는 이제 뭐 이건 이제 좀 이게 물리원스럽진 않은데 그래도 물리원에 좀 간단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야. 직각삼각형이 있고 여기가 뭐 D고 여기 H라고 해볼까? 그럼 얘는 이제 여기서 뭐 수직항력 이렇게 있잖아. 수직항력이랑 중력의 합력으로다가 이게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럼 이것의 크기가 어떻게 될까? 자 좀 친절하게 해볼게요. 자 평행이동 시켜서 자 수직항력은 물론 작용점이 여기긴 하거든? 근데 이제 여기다 해볼게. 그럼 얘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면에 수직하게 작용한 항력이야. 자 수직항력은 일을 할까 안 할까? 아니요. 안 하겠지. 왜 일을 안 하는 거야? 왜? 이동 방향에 수직하니까 절대 일을 못 해요. 그럼 이때 사실 내려올 때 일하는 놈은 누구야? 결국 중력이 하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얘기를 좀 논의를 해보면 자 얘가 여기가 이제 MG잖아요. 여기가 MG고 요각이 세타다 그치?
그러면 이때 이 mg를 이 수평 방향으로 하면, 그러니까 이것의 항력으로다가 이 수직 항력과 중력의, 이게 물리투거든? 자, 한번 들어봐봐. 수직 항력이랑 중력을 합쳐서 나온 힘이 R자임이 이건 거잖아. 근데 왜 수직 항력이 일을 안 한다는데 왜 합성할 땐 들어가는 거예요? 힘 자체는 중력만 작용했으면 아래로 떨어졌어야 되잖아. 근데 수직 항력이 힘은 유효한 건데 힘 자체는 있지. 근데 운동 방향 자체가 수직 항력 방향과 수직하기 때문에 이제 그 우리 그 등속원 운동 있잖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구심력이죠. 이해됐어. 운동 방향 조심하는데 수직에서 일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알짜리 계산할 때 들어가지만 수직하기 때문에 일 안 하는 거지. 그래서 요거의 이 값, 우리 중력을 mg라고 할 텐데 이 경사 중력에 의해 경사면으로 가는 힘, 요거 뭐라고 할까? mg? 코사인 세타 아니? 사인 세타 아니야? 원래 빗면이면 mg 사인 세타. 요걸 세타로 했어. 내가 요걸 세타로 했어요. 미안합니다. 그냥 이 보이는 각대로 아무거나 했어. 요 세타면 코사인 세타지. 그쵸? 그럼 얘는 이때 야 좋아. 그 중력에 의해서 그 경사면에 생기는 힘이 mg 코사인 세타고 얘가 하는 일이 mg 코사인 세타 d가 되겠지, 그치? 네. 근데 여기서 코사인 세타가 뭐야? 사실 d분의 h지. 네. 여기다가 뭔지 알겠지? 이거 대신에 d분의 h가 와주면은 dd 날라가서 mgh야. 그리고 네.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나냐? 얘가 내려올 때 중력과 수직 항력 두 개가 합쳐지는 거잖아. 근데 중력이 한 일과 수직 항력이 한 일 두 개 합치면 알짜임이 한 일이 되겠지. 맞지, 그치? 근데 어때요? 수직 항력은 일 안 하잖아. 그럼 수직 항력이 한 일이 어차피 0이겠지. 그럼 이게 중력이 한 일이랑 똑같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EF 빼기 mg잖아. EF 빼기 mg 곱하기 이동거리 d 하면 여기다가 빼기 해주면, 자, EF 빼기 mg 곱하기 d가 뭐야? 중력이 한 일이고, 중력이 한 일은 뭐야?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이지. 이렇게 하는 거지. 괜찮아? 자, 그럼 이거 두 개를 더해. 자, 얘는 마이너스 EFD 플러스 mgd. 얘는 빼기 mgd잖아. 그럼 얘는 뭐예요? 마이너스 EFD라는 거지. 그럼 두 개 더하면 2분의 3 mgd가 fd잖아. f는 그래서 2분의 3 mg라는 결론이 나와요. 이건 뭐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논증하는 데는 오래 걸렸지만 그냥 경사면에서 중력이 한 일로 바로 간단하게 나오긴 하는 거야. 이거를 안 했지. 이거 안 하고 그냥 기울기 힘 곱하기 빗면 거리 이렇게 하면 그냥 되는 거야. 여기서 이거의 간단한 점이 뭐냐면 H로 안 하고 D로 그냥 야매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됐어. 그치. D로 바로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 여기서 H 걸었으면은 H는 얼마 이렇게 애매해진단 말이야. H를 안 넣고 D를 넣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소개를 드립니다. 그래서 F는 2분의 3 mg가 D가 되는 거죠. F가 나왔으니까 사실 문제 해결되겠지. 네. 끼워 넣으면 돼. mg. 그럼 얘는 마이너스 8분의 5 mgd고 F가 2분의 3 mgd잖아. 마이너스 2분의 3 mgd니까 얘는 8분의 7 mgd가 나와야 되겠지. 그쵸? 그래서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EF가 3mgd니까 3mg니까 3mg 빼기 mg 2mgd. 그러니까 얘는 그래서 2mgd예요. 빼고 얘가 A는 역학적 에너지가 8분의 7 mgd 감소, B는 8분의 5 mgd 감소니까 5분의 8배가 아니라 졸려라다 5분의 7배네요. 그래서 기억 1번 이렇게 하는 거였어. 그래서 요 방법 추천드립니다. 요건 안 그려도 돼. 요건 안 그려도 되는데 한 번만 이해해 놓으면 그냥 경사면에서 중력에 의한 힘이 한 일은 중력이 한 일이야. 그냥 중력 때문에 떨어진 거죠. 자, 그다음에 4번. 자, 요것도 요거는 우리가 그냥 계속 연습해 보고 있는 클래식이에요. 그냥 가보자. 자, 그래서 가에서는 무슨 상황이에요? 가에서 뭐 해야 되니? 가에서 평형. 정지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형 사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EMG 빼기 KD가 그냥 0입니다. 그래서 KD는 EMG를 이제 아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강에서 날아갈 때 역학적 에너지 보존 됩니까? 안 됩니까? mg라고 쓰셨어요. 제가 글씨가 글씨 이슈가 있습니다. sorry. 네, 근데 그렇게 보이긴 하네. 자, 가에서 날아갈 때 역학적 에너지 보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되지? 외력이 작은. 손으로 잡아 끌었기 때문에 안 되지. 근데 여기서 나에서 다뤄갈 때는 돼. 이건 되죠. 요거는 돼요. 그래서 우린 요걸 씁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준선을 썼네. 그러니까 기준선 요거 높이 0인선이라는 거지. 개꿀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있으니까 다에서 역학적 에너지 그 위치 에너지가 없네.
위치 에너지 00이고 운동 에너지 얘는 mv 제곱 2분의 1 mv 제곱 2분의 3 mv 제곱이니까 당연히 b가 크겠지. 그래서 기억은 당연한 거죠. 그다음 괜찮아요? 아 네네네. 높이 0으로 잡았으니까. 네네. 그 다음에 니은 A의 흑자 에너지 나에서보다 다에서가 크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을 따지면 되는 거야. 자, A는 포텐셜 에너지가 뭐가 있죠? 중력 포텐셜 에너지. 그래서 얘는 mgd 줄고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는 뭐 2k 늘었다 칩시다. 그 다음에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A가 가지는 게 아니라 누가 가지는 거야? 용수철이 가지는 거라서 논외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2k가 얼마인지를 찾아야 되는 걸 나에서 다라고 할 때 등식 써야 되겠지. 그래서 A는 질량 M, B는 3M이니까 여기서 외력 없죠?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 0. 근데 운동 에너지는 4EK 증가한다고 볼 수 있겠지. A가 2K, B가 이게 3EK 될 테니까. 그 다음에 얘는 그치 EMGD 떨어지는 거지. 그 다음에 운동 탄성 포텐셜의 변화량. 그래서 얘가 지금 이제 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올라가는 쏘리 올라가는 거고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줄어드는 거지. 네. 얘가 처음에 D 늘어 있었던 거에서 D 또 늘어나 있는 상태. 그래서 이제 나중이 2분의 1 KD 제곱. 그다음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D 늘어나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나는 1이 늘어나 있는 상태니까 2분의 1 KD 제곱의 4배. 그래서 4EK는 2분의 1 KD 제곱의 3배 곱하기 빼기 EMGD입니다. 그래서 KD가 EMG니까 이걸 쓰면 되겠네. 얘는 3MGD 빼기 EMGD구나. 그래서 얘는 MGD네 그냥. EK가 4분의 1 MGD라서 MGD 마이너스 MGD 더하기 4분의 1 MGD면 얘는 마이너스 4분의 3 MGD. 무슨 말이야 얘는? 나에서 그치 나에서 자러 갈 때 A의 확정 에너지는 감소한다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가 더 큰 거지. 그래서 니은 맞는 거야. 괜찮아? 이런 논의 괜찮아? 감소하니까 더 큰 거다라는 거. 그 다음에 다해서 포텐셜 에너지 2분의 1 K D 제곱의 4배잖아요. 그쵸? 얘는 그러면 MG 소리 다가 아니 미안해 4배가 아니구나. 2분의 1 KD 제곱 2니까 MGD잖아요. 그쵸? 근데 B의 운동 에너지는 4분의 3 MGD잖아. 3분의 4. 그래서 3분의 4배인 거죠. 문제 이렇게 졸렬하냐? 니은 답 2번 이렇게 되는 거. 뭔가 찍고 싶게 되는 그런 매력이 있었어요. 자, 괜찮나요? 네. 그래서 일단 이런 거 볼 때 가에서 그냥 평형에서 등식 세우기. 그래서 용수철 상수랑 MG를 서로 엮어줘야 되는 거고 나에서 다루고 할 때로 역학적 에너지 보존 잡는데 가에서 나로 잡으면 반드시 틀린다. 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안 되니까. 여기는 보존 안 돼요. 이해됐어? 가에서 나로 갈 때 무슨 짓을 했어? 손으로 잡아 내렸으니까 외부 힘이 한 일이 있잖아. 역학적 에너지 어차피 변화하는 거야. 근데 나에서 다루고 할 땐 손을 놓는 거잖아. 그냥 그 외부 힘이 일 안 하는 거지. 이동거리가 0이니까. 괜찮아요? 역학적 에너지 총 변화량이 0이다를 갖고 씁니다. 괜찮은 거 맞아? 뒤로 넘어갑니다. 자 2번. 자 요거 좀 보자고 했잖아. 그래서 여기서 볼 때 이제 그냥 완전 원론적으로 가는 거야 지금. 같은 양의 동일한 이상기체라고 했어요. 그럼 이상기체 내부 에너지는 뭐였어? U는? N, EK 평균이었지. 이게 NT에 비례하지. 자 봐봐. 고정된 금속판이고 멈춰져 있는 거잖아. 그치? 가에서는 가는 A와 B는 열평을 이루고 있다니까 T 같지? 자 NT 동일하잖아. 그럼 뭐야? UA랑 UB랑 같은 거지. 오른쪽에도 어때? NT 프라임, NT 프라임 어떤 거야? UA 프라임이랑 UB 프라임이 같은 거지. 그럼 이때 델타 UA랑 델타 UB가 같은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지. 그래서 Q는 델타 U 더하기 W인데 이제 이거를 델타 U를 나는 그냥 이렇게 하려고. 델타 UA 더하기 델타 UB 더하기 W로 할래. 근데 그 교육관계에서 용수철의 에너지를 고려를 해야 돼. 그 W죠. 그게 W야. 그게 W지. 얘가 용수철한테 가는 거야. 용수철의 델타 E가 되겠지. 그런 느낌입니다. 예, 좋아요. 얘가 그래서 진공이라서 이제 그 공기에 대한 일을 이제 빠지는 그런 상태야. 얘에 대한 일이 돼버리는 거고. 둘이 한 일은 A랑 B랑 서로 높이가 같은 만큼 변화했으니까. 그러니까 B 같은 경우에는 부피 변화가 전혀 없잖아. 그럼 B는 W를 안 한 거야. 그래서 이거를 QA랑 QB로 볼 수 있어요. 그치. 이렇게 되는 거고 QB는 델타 U B 더하기 0인 거지. 이해됐어.
아, 그치. 그래서 얘는 2분의 1 Q보다는 작은 걸 분배받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문제의 원론적인 세팅이 뭐냐면 같은 양의 동일한 이상기체의 열평형이라서 내부 에너지가 같다는 거야. 괜찮아요? 근데 금속판이니까 열 왔다 갔다 해서 여기서도 힘의 평형이 이루어서 정지, 그러니까 열평형도 이뤘겠죠. 그랬으니까 내부 에너지가 똑같으니까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같다를 가지고 이렇게 끼워 넣어서 푸는 문제도 괜찮은 건가? 그냥 맞아? 맞는 건지 모르겠네. 4번은 전형적인 그냥 열기관 문제죠. 이거는 이제 뭐 기출에서 진짜 많이 봤을 거라 생각해요. 넘어갈게. 그 다음에 요거 상대성 1번 요거 괜찮다고 했죠 다들? 맞죠? 넘어간다. 이 정도는 여러분 우리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자, 그래서 예를 보면 자, 이런 거는 우리 고유 시간이 뭐였는지 기억나요? 제일 짧은 시간. 그건 그건데. 그거에 대해서 정지에 있는 사람이 있죠. 맞아. 그래서 같은 장소에서 일어난 두 사건 시간 간격이에요. 두 사건 시간 간격이야.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해 정지한 사람이 보기에만 같은 장소지. 그쵸. 그래서 B에서 볼 때 어떻게 되냐면, 자, 내가 물어볼게. 광원에서 P로 가는 건 고유 시간이야? 고유 시간이죠. 아니에요. 예? 뭐가 고유 시간이냐면, 광원에서 이제 깨달음 얻어야 돼. P로 갔다가 오는 게 고유 시간인데 궤적이 똑같지. 그러니까 고유 시간의 절반인 거야. 이해됐어. 이해됐죠? 뭔 말인지 이해됐어? T2가 그 고유 시간인 거야. 근데 이 고유 시간이 그 관찰자가 보기에 정지해 있는 그쵸. 데에서 일어나는 거. 그러고 같은 장소에서 일어난 두 사건 사이 시간 간격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광원에서 맞아요. P까지 가는 거는 두 장소잖아. 근데 광원에서 P까지 갔다가 반사해서 광원 돌아오면 그 시간 자체는 고유 시간인데, 근데 이게 궤적이 똑같다 보니까 시간은 똑같게 측정하는 거지. 이해됐어요. 좋아요. 그런 느낌이야. 이거 꽤 어려운, 꽤 좀 뭐라 해야 되나, 골 때리는 개념이다. 그래서 일단 오야 기억. 그래서 진행한 거리는 이제 이게 오른쪽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P가 이렇게 오른쪽 와서 광원도 오른쪽으로 가서 이렇게 되잖아. 짧다. 이게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T1과 B, 그 다음에 T1과 A를 구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A가 볼 때 P로 갈 때도 T1이고, 그 다음에 R로 갈 때도 T1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P는 이제 마중을 나왔어. 그때 T1 걸린 거고, R은 살짝 이렇게 도망갔는데 T1 걸린 거야. 그러면 얘는 마중 나온 놈까지 시간이랑 도망간 놈까지 시간이 같았다는 거는 도망간 놈이 애초에 가까웠다는 거지. 뭔 말인지 이해됐어? 궤적 자체를 봤을 때 A에서 본 궤적은 P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마중 나온 거 시간이 T1이야. 그 다음에 R은 오른쪽으로 살짝 도망친 거긴 하잖아. 그러니까 빗변이 더 길긴 하잖아. 그래서 더 길어진 시간인데 요 두 시간이 같다라는 거는 P가 원래 멀었고 R이 원래 이제 가까웠다는 거야. 그래서 R까지의 거리 자체가 짧은 건 맞은 거예요. 그래서 얘는 R은 가까운 거야. 근데 이게 우리가 봤을 때 그 기하적으로 비율이 뒤틀리진 않아. 그러니까 그 운동 방향으로, 그러니까 P에서 Q 방향 길이는 수축될 거고, 광원 O에서 R까지의 길이는 수축은 안 될 거야. 근데 이게 막 뒤틀리거나 일그러지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B에서 봐서도 R까지는 짧은 거야. 그러니까 B가 B가 T1보다는 작은 게 되는 게 맞는 거죠. B가 T2보다 작은 게 되는 게 맞는 거지. 그래서 디귿은 이렇게 해결할 수 있고, 그쵸? 괜찮은 거 맞아요? 그 다음에 내가 아까 고유 시간 한 얘기 있었잖아. 그래서 T1이랑 이제 A 관계를 봐야 되는데, Q까지는 어떻게 돼요? 우리 당연한 거지 하긴. Q까지는 이제 멀리 가니까 당연히 T1보다 A가 큰 거고, 우리 B랑 T1 비교할 수 있다. 그러니까 T2랑 B는 당연히 비교가 돼. 근데 B랑 T1은 어떻게 비교할 거냐면, A, B로 비교하면 되죠. 그쵸. 근데 B에서 봤을 때 O에서 R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게 이게 뭐예요? 한 장소 동시. 그치. 요게, 그치. 고유 시간. 이 B가 고유 시간이야. 근데 이거를 A에서 보면 이렇게 보일 거잖아, 이렇게. 그쵸. 이거는 고유는 아닌 거고. 그래서 이 T1은 고유는 아니기 때문에 이 B보다 이 T1이 크니까 B보다 T1이 큰 거죠. 그래서 B보다 T1이 크고 T1보다는 A가 크다. 그래서 기억력이 이게 답은 5번 이렇게 되네요. 손 좀 씻고 오겠어요. 다녀오세요. 괜찮아? 자, 그래서 48분이니까 이 정도까지 잠시 쉬자. 그래서
58분에 시작할 거고 시험지를 제가 걷어서 뭐 복사 한호 드리겠습니다. 고생들 했습니다.